안녕하세요, 문병입니다. 오늘은 사용자 관점에서 웹사이트를 기획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자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웹기획자들은 이 사용자 관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려놓으면 절대 훌륭한 웹기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 관점의 웹기획이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사용자들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럼 구분할 수 있다면 그 사용자들은 어떠한 특징과 어떠한 패턴을 갖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구분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웹사이트들은 나름대로 다들 타깃층의 사용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웹사이트를 기획할 때 그 타깃 사용자들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한 방법으로 나온 것이 사용자 프로파일 방법과 사용자 시나리오 작성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이 사용자 프로파일을 어떻게 작성하고 사용자 시나리오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작성되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용자와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합니다. 사실 웹사이트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 역할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체와 사용자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웹사이트를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니즈와 평가,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집을 하고 정리를 하고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수집되는지, 이러한 궁금증들을 가지고 오늘 수업을 저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자에 대한 웹기획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의 관점에서 웹사이트를 바라보다. 이것은 웹기획자의 1차적인 자세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웹사이트를 바라본다는 것은 사용자가 사용하기 쉽게 디자인을 하고 개발을 하고 사용자에게 즐거움과 편의성을 느끼게 해주고, 이러한 과정이 되겠죠. 따라서 웹사이트를 기획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왜 만들 것인지 이런 생각보다 더 중요하게 해야 될 생각은 뭐냐면, 누구를 위해 어떤 것을 기획할 것인가, 이런 것을 중심에 놓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웹기획자들이 웹사이트를 기획할 때 여러가지 질문들을 스스로 던져야 하고,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질문 몇 가지를 제시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는 누구인가? 그들의 유형, 형태 속성은 어떠한가? 그들의 일상생활은 어떠한가? 이것은 우리의 비즈니스와 어떻게 연관되는가? 사용자는 온라인에서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속도인지, 가격인지, 편리함인지, 다양성인지, 아니면 심도 있는 정보인지. 사용자들은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가? 사용자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서비스, 콘텐츠, 기능이 필요한가? 사용자는 이런 서비스와 콘텐츠 기능이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되기를 바라는가? 사용자의 만족이 과연 비즈니스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자, 웹기획자들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웹사이트를 기획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웹사이트의 타깃층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요? 이 타깃층의 정의는 사실 경영학에서도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라서 그런 내용을 좀 쉽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 입장에서 타깃을 구분한다는 것은 웹사이트의 특징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나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연령별로, 성별로, 지역별로, 기업별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웹사이트의 특성에 따라 매우 구체적이고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10대들이 주로 가야 할 웹사이트와 50대들이 가야 할 웹사이트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10대와 50대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웹사이트가 10대든 50대든 간에 웹사이트를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주어야 될 공동의 가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사용자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에 대해서 우리가 분류하거나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기본적인 신상명세가 될 것입니다. 이 신상명세에서 출발해서 행동 패턴이나 특징까지 복합적으로 우리는 정의하고 구분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타깃층 정의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사용자 세그멘테이션입니다. 타깃층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타깃층이 다른 사용자들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즉, 사용자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용어는 비슷한 성격을 가진 타깃 집단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웹사이트가 가장 핵심적으로 삼을 타깃층을 결정하게 됩니다. 13세에서 18세까지 댄스를 좋아하는 남자 고교생, 30세에서 45세 아이가 있는 연소득 4천만원 이상의 주부층, 이런 것이 사용자 세그멘테이션에 의한 타깃 구분입니다. 하지만 사용자 세그멘테이션에서 주의할 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타깃 사용자로 정의된 핵심 사용자층이 다른 사용자층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별이나 나이, 직업군, 사는 곳, 수입 등 기본적인 신상 정보만으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깃층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노력을 멈추지 않냐면 특정 타깃의 기호와 행동 패턴에 맞는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20대 남성, 20대 여성, 우리 웹사이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욕구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없다면 우리는 그 구분에 따라서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한 의류 웹사이트를 만든다. 여기서 써야 될 어떤 그 색채의 분위기나 아니면 어떤 서술의 분위기나 그 내용의 컨텐츠의 분위기는 20대 남성을 주 타깃으로 하는 의류 웹사이트와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웹 기획을 할 때 사용자 세그멘테이션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웹사이트를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미 있는 웹사이트를 어느 정도 바꿔내는 그런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항상 이런 타깃층을 정의하고 사용자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그 사용자 세그멘테이션 된 사용자들의 특성이 어떠한지,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한지, 그들이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어떠한 편익과 가치를 얻으려고 하는지,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항상 긴장하고 예민하게 분석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타깃 사용자의 연령을 고려한 웹사이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웹사이트를 직접 들어가 보지 않더라도 여기 제가 캡처해 놓은 것만 갖고도 되게 중요한 특징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뚜기 식품의 웹사이트를 들어가지 않으실 겁니다. 40, 50대들한테, 특히 이제 40, 50대 여성들한테는 오뚜기라고 하는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한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이고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오뚜기 마크만 보더라도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 50대 여성들을 위한 그러한 이런 먹거리 웹사이트겠죠. 여기서 어떤 것을 이제 주로 해 들어갈까요? 여기 보시면 이 오뚜기 웹사이트는 회사 소개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어떤 시도죠. 이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오뚜기의 개별적인 그런 식품보다도 브랜드를 더 좋아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웹사이트를 볼 때 우리가 상품 정보보다 회사 정보가 이렇게 먼저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러한 어떤 그러니까 이 먹거리 상품을 이렇게 할 때 말이죠. 바로 연령에 적합하면서도 웹사이트 타깃에 맞는 디자인, 40, 50대 여성들한테 맞지만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젊은이들을 위한 웹사이트와는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심지어는 저 오뚜기라는 브랜드 아이콘이 굉장히 오래된 아이콘이거든요. 그래서 저 아이콘 자체가 가져다주는 향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인터페이스에서 어느 하나 떨어진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 타깃에 맞는 디자인과 구성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웹사이트의 기획자 디자인은 각 연령에 해당하는 타깃을 분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세대가 어떠한 색을 좋아하는지,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실 이런 작업들을 위해서 사용자에게 설문조사를 실행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들에게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고, 이벤트를 통해서 실제로 여러 사람들을 모아다가 집단 심층 면접이라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사실 브랜드를 웹사이트와 연결시키는 작업은 이렇게 되게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CJ ENM 웹사이트입니다. 이 웹사이트는 사실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 오는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젊은이들의 분위기를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되게 싼 티가 나지 않는 고급스러운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웹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하나의 세부적인 것을 디자인한다기보다는 그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디자인을 그 사용자의 취향과 요구와 그런 트렌드에 맞게 디자인해내는 상당히 대단히 어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쉽기도 한 그러한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연령에 대한 고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어린이 웹사이트 뭐 이런 곳에서도 또 그대로 나타나죠. 만약 어린이를 위한 웹사이트를 만든다고 하면 우리는 다양한 캐릭터나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저 연령층을 위해 흥미 위주의 웹사이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절제된 스타일을 통해서 고급스러움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타깃 사용자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비주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웹사이트의 컨셉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별을 고려한 웹사이트 기획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깃 설정, 즉 주된 사용자층을 정의하는 것이 웹사이트의 방향성을 더 분명하게 하고 웹사이트의 기준을 정하는 데 중요한 작업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어려움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20대 후반인데 20대 후반만 되더라도 20대 초반에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라든가 그들의 심리적 트렌드를 파악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자신이 20대 후반의 웹기획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만들어야 되는 웹사이트가 60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웹사이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웹기획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속한 세대의 감각에서 그걸 뛰어넘어야 되겠죠. 심지어는 내가 30대 초반의 웹기획자인데 내가 만드는 웹사이트가 10대 초반에
그런 어떤 초등학생과 중학생들, 그들을 위한 웹사이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웹기획자가 어떻게 이런 다양한 계층들을 넘나들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획자라고 하는 직업에 대한 되게 여러 가지 그 문제의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획자는 사실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초등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뭘까?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획자들, 즉 우리가 어떤 기획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조금만 노력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정보를 우리가 취득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들이 좋아하는 어떤 것에 공감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0대 초반에 초등학생과 중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다면 왜 그들은 이 캐릭터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잘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이들이 이래서 이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파악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웹기획자들은 되게 다양한 주제나 소재에 대해서 개방적인 어떤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맞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다. 내가 여지껏 아는 것만이 옳은 것이다. 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죠. 그런 어떤 되게 고정화되고 개방적이지 않은 폐쇄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기획이라고 하는 업무에 그렇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비난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만의 특성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획자로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종교에 속해 있다라고 했을 때 다른 종교를 우리가 뭐 따를 필요는 없겠지만 그 종교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구나,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내가 개신교 신자이면서 웹기획자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러면 웹기획을 할 때는 되게 다양한 문화의 웹기획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문화 또는 세대를 뛰어넘어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세대의 어떤 문화를 모두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라이프 스타일을 관련된 자료로만 보더라도 그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웹사이트 제가 캡처한 곳은 오드라는 젊은이들의 젊은 여성들만을 상대로 한 웹사이트입니다. 의류 웹사이트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여성과 남성이 모두 가는 웹사이트와는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죠. 상당히 색감도 다르고 그다음에 분위기도 다르고, 동네에 이게 좀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 같은 분위기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백화점 분위기도 아닙니다. 마치 이게 무슨 쇼핑몰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쇼핑몰입니다. 20대 여성을 상대로 한 쇼핑몰을 이렇게 구성을 한 것이죠. 이러한 웹사이트를 기획해낼 수 있는 것은 이 웹기획자가 그러한 그 세대 20대 여성에 대한 나름대로 이해와 공감과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수행해낸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성적 측면에서 여성 사용자들한테는 감성적 측면에서 친근한 요소를 제공하기도 하고, 화면 기획에도 필요하고 다소 로맨틱한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남성들은 로맨틱한 게 없나? 물론 있죠. 근데 제 얘기한 것은 뭐냐면, 그렇죠. 20대 남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로맨틱한 감성의 어떤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여성 평균보다는 좀 낮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의 얘기를 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대를 생각할 때 요즘의 20대들의 세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의 20대들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점점 옅어지고 있는 그런 트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남성을 겨냥한 웹사이트를 만든다고 할 때 무조건 남성적으로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요즘에 20대들의 어떤 그 고유한 특성이 있죠. 이런 그 여성적인 것, 남성적인 것 이런 것들을 절대적으로 어떤 좋아하지 않는 그런 취향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웹사이트에서도 반영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부든 공공기관이든 이러한 전 세대가 관련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연구들을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발표 자료들을 계속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웹 기획자들이 눈여겨보고 챙겨서 분석해야 될 그런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성 사용자들에 대한 고려가 있는 웹사이트를 좀 만약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여기서는 상대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과거 세대들한테는 이 상대적이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지금에 있어서 젊은 세대들한테는 이 상대적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남성들은 상대적으로는 이성적이고 현실적입니다. 남성의 이러한 성격을 잘 살리기 위해 귀엽거나 아기자기한 디자인보다는 절제된 비주얼의 사용과 직관적인 레이블링이라는 것은 이제 메뉴의 이름을 짓는 것을 레이블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남성 사용자를 고려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체로 남성들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재미보다는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지의 글보다는 현실적이고 실속 있는 정보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런 남성과 여성을 고려한 성별을 특성을 고려한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타깃 사용자들의 사용 시간에 대한 고려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웹사이트에 오래 즐기러 온 사람들이 주로 찾는 웹사이트가 있겠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보를 주로 검색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임 관련된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와서 굉장히 오래 있다 나가죠. 이런 웹사이트의 기획과 정보를 찾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보를 빨리 찾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를 많이 쓰게 되면 로딩이 되게 많이 시간이 걸려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는 텍스트 위주가 되어 있죠. 그리고 검색을 해서 목록에서 찾아서 들어가고 바로 또 보고 넘어가고 필요한 것만 취해서 가고 이런 것들이 이런 온라인 백과사전의 그 사용자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남성을 위한 화장품 뭐 그런 웹사이트예요. 그래서 남성들이 이건 그런 거죠. 젊은 남성들이 찾아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화장품에 굉장히 신경 쓰는 그런 사용자 계층이죠. 남성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의 어떤 취향에 맞추면서도 여성들의 화장품 웹사이트와는 좀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재미있게 봐야 될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제가 소개시켜드린 웹사이트의 사례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실제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뚜기 웹사이트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되게 어려운 디자인이에요. 보면은 굉장히 그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세련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디자인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보시면 알겠죠.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 소개를 여기다 넣는다는 것은 참 대단하거든요. 자, 우리가 웹사이트의 시선은 어떻게 오냐 하면 가장 많이 보는 대목이 여기 마우스 포인터를 좀 보세요.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요게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 요 영역이 그 다음이 요 영역이거든요. 물론 여기에 주로 상품도 배열을 했지만 약간의 이런 광고성의 어떤 그런 이미지들도 배치를 했죠.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기 이렇게 미래 내려가죠. 이건 보시면 오뚜기몰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브랜드적인 가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이런 것이 그러니까 브랜드에 대한 자신감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그런 거이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이 오뚜기 웹사이트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웹사이트의 구조도 복잡하지 않아요. 되게 단순하죠. 여기는 제품에 대한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제품들이 나와 있고 요 밑에는 이렇게 이렇게 그 분류별로 살펴볼 수도 있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그냥 검색하면 안 나올 텐데 메밀 정병 이런 것들이 있을까? 아, 밑에 있군요. 밑에. 자, 이렇게 했더니 뭐 이런 식으로 좀 몇 가지가 나왔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토리들이 많네요.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음식품을 파는 판매하는 곳이면서도 굉장히 콘텐츠를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콘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 있게 좀 다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물론 자신들의 어떤 그런 거와 연관되어 있는 거겠지만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드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버섯새우 그라나탕 딱 봐도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조리법이 되게 간단 명료하게 나와 있네요. 그죠? 간단 명료하게 나와 있고 이게 이제 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은 그런 장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홍보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카탈로그도 있고 CF 보기도 있고요. 그러네. 예를 들어 CF 보기를 한번 가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광고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도 재미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건 해리 광고 같네요. 해리가 나오는 광고 같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모아서 이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좋아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웹사이트의 역할 중에 하나인데 이런 자신들의 컨텐츠를 이런 식으로 보관해 둘 필요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하나의 기업 입장에서도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심지어는 여긴 지명 광고도 이렇게 해놨네요. 광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참고를 좀 해볼 만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쵸?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홍보센터에 고객센터 같은 경우는 뭐 고객 한마디 이런 게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료를 수집하게 해놨고 재미있죠? 여기는 오뚜기몰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그쵸? 여기는 오뚜기몰은 또 좀 다른 인터페이스네요. 우리가 그 쇼핑몰이 또 이런 분위기인 건 또 되게 특이하죠? 되게 직관적이고 복잡하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는 뭐를 사본 적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클릭하면은 결국은 이렇게 쇼핑몰로 연결되는 오뚜기몰이라는 거를 따로 별도로 하고 있네요, 그죠? 보통 이렇게 큰 이런 오뚜기 식품 같은 경우가 이 쇼핑몰을 두는 경우가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기업들이 자기네 쇼핑몰을 오뚜기가 오프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되게 대대적으로 어떤 그런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자체 쇼핑몰을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CJ E&M 한번 보도록 할게요. CJ E&M은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보시면은 이제 뭐 여기 소개를 좀 주로 했죠. 여기는 이미지 브랜드적인 어떤 요소로 주로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저거에 대한 설명이죠. 이게 이제 스튜디오에 대한 설명도 있겠고 자기네들이 만든 영화 CJNM에서 만든 영화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것도 괜찮죠. 이게 이 CJ ENM은 사실 직접적인 어떤 고객 상대로 한 직접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자신들의 소개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니까 CJ ENM이 한 이런 그 작업들이 좀 대단한 영화들이 많네요. 물론 CJ라고 하는 그러한 채널의 역할도 되게 크겠지만요. 그 다음에 CJ ENM에서 이제 그 밀고 있는 어떤 음악이나 음반에 대한 그런 것도 있겠고, 요거 이제 컨벤션이라 해서 이렇게 대형 작업들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가 애니메이션 작업도 하고 있군요. 그쵸? 이런 것들도 이 회사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웹사이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대별 웹사이트를 얘기를 하면서 어린이들이 주로 가는 곳은 어린이들이 맞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드렸고, 그래서 뭐 이런 안내가 팝업 창으로 좀 뜨긴 한데 이건 되게 요즘에는 많이 안 뜨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물론 여기에 어린이들이 직접 와서 뭔가를 하기도 하겠죠. 고학년 정도면. 근데 저학년들은 주로 이제 학부모들이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초등학생이 봐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단순한, 이 안은 단순하죠. 그렇죠? 매우 단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초등학생과 초등학생이 부모를 둔 부모, 초등학생 부모를 둔 부모는 초등학생적인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고려해서 만든 웹사이트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교환에서는 설명을 자세히 드리진 않았지만 여기는 이제 사이버 문학 광장이라 그래서 문학인들, 그러니까 다양한 세대의 그 문학인들이 찾아오는 그런 웹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유명한 웹진인데 이 웹진의 이제 그 다양한 세대라는 것은 이제 10대부터, 그러니까 문학 창작을 하는 그 세대가 10대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10대부터 거의 70대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러니까 문학을 하는 사람들 또는 문학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웹사이트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답게 아까 어린이 웹사이트와는 좀 또 다르고, 그 다음에 CJ ENM과는 또 다르죠. 완전히 문학에 대해서 이렇게 집대성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적 분위기를 살려낸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여기는 문학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나 문학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문학을 좋아하는, 그래서 문학을 창작하거나 문학을 마니아적으로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들이 한 우리가 타깃 사용자로 구분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타깃 사용자가 명백해요. 하지만 세대별로 구분한다기보다는 전 세대를 포함하면서 문학을 좋아한다라는 공통점, 문학을 주로 창작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창작을 뭐 취미로 하거나 아니면 작가를 이제 희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특성에 맞게 그런 감성에 맞는 웹사이트를 구현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CJ ENM은 아까 봤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감성 오드라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20대 여성들을 타깃으로 한 웹사이트예요. 그러면 보시면은 확실히 쇼핑몰인데도 분위기가 너무 다르죠. 자, 지금의 또 디자인 트렌드는 또 이렇더라고요. 또 많이 웹사이트가 무슨 막 좀 약간 싸구려 분위기가 전혀 없죠. 웹사이트가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그래서 이제 모델들조차도 되게 여기에 맞게 좀 차분하고 좀 그런 분위기죠. 그런 분위기의 분들을 모델로 해서 웹사이트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쇼핑몰답지 않게 아주 매우 차분하고 얌전하고 좀 그런 분위기예요. 그죠? 그런 분위기를 하고 있죠.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세대를 구분해서 제공되는 웹사이트의 사례로 좀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우리가 웹기획자들이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서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남성 화장품 전문 M도C라고 하는 곳인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을 주된 타깃으로 하지만 남성 중에서도 이러한 정말 화장품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러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그냥 남성적이지 않죠.
그냥 남성적이진 않고요. 되게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고, 위키피디아 아까 설명드렸었죠. 위키피디아는 정보를 검색하고 빨리 떠나는 그런 쪽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빠른 속도로 이제 뭔가를 찾아볼 수 있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주되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실제로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뛰어나거나 세련되거나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건 아니고, 디자인도 그러니까 편리한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의 그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는, 달리 구현이 되고 달리 기획이 되는 웹사이트의 사례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자에 대해서 좀 어떻게 그러면 분석하는지에 대한 조금은 좀 이렇게 전문적인 얘기를 좀 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용자 프로파일이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용자 프로파일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웹사이트를 기획을 할 때 이 웹사이트의 가장 타깃 사용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타깃 사용자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이런 프로파일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 프로파일은 웹사이트의 기능, 서비스, 인터페이스, 내비게이션, 디자인 등에 대해서 결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사용자의 표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용자의 표본을 통해서 그 사용자들이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그 표본이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를 위해서는 먼저 타깃 사용자들의 나이나 성별, 웹사이트 활용도, 그 다음에 그 웹사이트의 사용자를 대표할 만한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대표할 만한 사람들을 한 3-4명 정도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이나 성별이나 신상 명세, 직업, 사진, 라이프 스타일, 웹 사용 주기, 인터넷 환경,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가지고, 이제 이렇게 프로파일을 만들어 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프로파일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형태가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제 주로 나오는 내용들이 이름, 성별, 사는 곳, 직업, 이런 신상 명세하고, 사진하고, 인터넷 사용 패턴하고, 숙련도, 해당 분야의 능숙도, 해당 분야에 대한 요구, 웹사이트를 방문한 목적, 웹사이트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인데, 제가 오른쪽에 가져다 준 것은 사실 이제 웹사이트에서 이제 했던 프로파일 사례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기업에서 자신들의 타깃 사용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프로파일을 해놓은 어떤 사례가 있어서 요걸 좀 가져와 봤습니다. 요걸 좀 자세히 시간 나신 대로 자세히 보시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용자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시나리오는 우리가 웹사이트를 볼 때 어떻게 사용자들이 웹사이트에서 들어와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사용자 시나리오는 웹사이트를 기획할 때 우리가 사용자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작성해 놓은 문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그 웹사이트에 어떤 내비게이션이나 그들이 선호하는 것, 필요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서 웹사이트 서비스에다가 또는 메뉴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육하 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사용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콘텐츠가 할 수 있는 일과 사용자 정황에 대해서 또 이런 것들, 정황도,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기술들은
기술들은 어떤 적정한 기술이 필요할지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용자 시나리오도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텍스트로 이렇게 작성을 해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하니까 어떤 정해진 틀이 있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웹사이트를 기획을 할 때 사용자 시나리오를 이렇게 문장으로도 적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문장으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점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용자 시나리오들은 사실 이게 웹사이트에서만 사용되지 않고 지금은 스마트폰이라든가 쇼핑몰 이런 데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형식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작성할 수도 있어요. 사용자 시나리오를 하는 방식이, 또는 이런 식으로 또 작성하기도 하더라고요. 여기서 보셔도 알겠지만 이건 꼭 웹사이트만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어떤 여기서는 쇼핑몰과 개인들의 어떤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요. 요거는 또 다른 거니까 참고로 좀 보시라고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마무리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객 관점에서 웹사이트를 기획한다라는 것, 이것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우리는 이 수업을 시작을 했죠. 먼저 사용자 관점에서 웹사이트를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자세, 웹기획자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점들, 그 다음에 사용자 세그멘테이션이 되게 중요하고 이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타깃층을 정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 타깃층 정한 사용자들에 대해서 프로파일 개념으로 이들을 분석해 들어가야 하며, 이들이 그러면 웹사이트에서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사용자 관점에서의 웹사이트 기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잘 따라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